시청자 여러분, 혹시 생동성 시험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젊은 층에서는 고수익, 꿀 알바로 통하고 일각에서는 약물 부작용 등으로 인해서 국민 건강권 훼손의 위험이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의약품 허가 전에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물학적 동정성 시험, 일명 생동성 시험의 오해와 진실, 각 분야의 전문가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약사이신 홍유진 약사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약회사를 대표해서 민규식 대표님. 예, 반갑습니다. 임상시험센터에 실장으로 계시는 추경인 실장님. 네, 반갑습니다. 먼저 그러면 생동성 시험이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홍유진 약사님. 네네.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은 생동성 입증을 위해서 실시하는 생체 내 시험의 하나입니다.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약과 그걸 카피한 제네릭 의약품을 인체 내에 비교 시험을 했을 때 생체 이용률이 통계학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리지널 약, 네. 제일 먼저 누군가 개발한 그 네. 약과 네. 그리고 그것을 만든 회사는 계속 만들다가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은 네. 특허가 풀리죠. 네. 그러면 그것을 누구나 만들 수가 있죠. 네. 그 약이 네네. 카피약이고 제네릭이다. 그죠? 네네. 그럼 그 제네릭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만든 오리지널 약과 약 효과를 평가해 보는 것이다. 그렇죠. 예. 그것이 생물학적 동등성 네. 시험이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하게 된 계기가 있을 거잖아요. 네네.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1968년도 호주에서 발생한 페니토인 제제 중독 사건과 미국의 크로람페니콜 회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발생한 디고신 제제 중독 사건이 대두가 되면서 그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품질 이슈가 그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FDA에서는 1977년도부터 제네릭 의약품의 허가 신청을 할 때는 거기에다가 생동성 시험을 한 걸 결과지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오리지널 약을 만들고 그것을 카피한 네. 제네릭을 쓴 사람들이 부작용이 많이 발생했다 그 말이죠.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생체 이용률이 다르면은요, 이게 3배에서 4배, 5배 이렇게 나면 이게 생체 이용률이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은 어떤 사람은 뭐 굉장히 효과가 안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뭐 7배, 8배로 높아지면 중독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특히나 위험한 디고신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생체 이용률이 달라져 버리면 아주 위험한 그러니까 제네릭 의약품을 잘 못 만들어서 그렇죠. 오리지널과 입증이 똑같이 잘 만들면 안 된 되는데 거죠. 예. 카피한 약이 오리지널과 비슷한가 안 한 것을 검사하는 것이네, 그죠? 네네. 그러면은 그 제네릭 의약품이라 자꾸 말을 하는데 예. 카피약이라 말을 하기도 하고 예. 같은 말인지 제네릭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요? 예. 똑같은 말인데 오리지널 제품의 성분과 함량, 그다음에 제형, 효능 효과가 똑같은데 오리지널 제품의 특허 만료가 끝나고 난 후에 그 제품을 각 제가 생산할 수 있는 카피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카피약이 제네릭이다. 예. 그럼 제네릭이란 말은 영어로 어디서 나온 말이죠, 어머니? 제네릭. 제너럴 일반적인 뭐 일반적인. 네. 제너럴이 제네릭으로 예. 바뀌고 그것이 일명 쉽게 카피약이다. 예. 보살약이다. 그래서 예. 그러니까 보살약을 저거 오리지널 제일 처음 나온 오리지널 약과 약 효과가 동일한가 안 한가 네. 그것을 사람 몸에 투여를 해서 네네. 그걸 혈액을 채취해서 한다 그 말씀인가요? 네네. 그 임상 시험과 그 생동성 시험의 차이가 있는데 지금 임상 생동성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동등성을 확인하는 거지 않습니까? 오리지널과 제네릭이 똑같은 효과를 내는지. 동등성 시험은
근본 오리지널 약과 네네. 그 카피약이 네. 똑같다는 걸 예, 예. 입증하는 것이 생동성, 네. 동일하 동자다 그죠? 네네. 생물학적 적으로 동등성이다. 동일한지. 예,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체내 흡수율, 그다음에 뭐 효과, 효능, 그다음에 농도, 혈액에 남아 있는 농도 이런 거를 다 이제 비슷하게 동등하다는 걸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뭐 약을 투여하고 나서 이제 체열을 몇 번씩 하면서 그게 그 농도를 측정해서 보고서를 아까처럼 평가하는 걸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생물학적 동등성 약을 투여해서 같은지 안 같은지 네네. 혈액 체체적 검사를 하는 것을 임상 시험이라 말을 하는가요? 임상 시험의 큰 의미에서는 임상 시험에 생동성 시험도 포함이 되는데 그렇죠. 조금 분류를 하자면 생동성 시험, 임상 시험은 아까 약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약사님 말씀하셨듯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 처음으로 시판을 하기 위해서 검사를 검증을 받는 부분이 이제 임상 시험이고요. 생동성 시험은 이렇게 검증된 시약이 유효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다른 제네릭 시약이 똑같은 제네릭 의약품이 같은 효과를 보이는지를 비교해 주는 거라고 해서 조금 더 안전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동성 시험은 이제 시험을 하는 내용을 말하는 것이고 임상 시험 센터는 그러면 그 시험을 하는 기간이 기간을 말하는 네. 것이다. 그럼 그 기간이 어느 곳에서 할 수 있죠? 임상 시험은 아무래도 인체를 대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 곳에서나 허가가 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식품의약안정처에 의약품 실시 기관으로 일단 지정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이 지정을 받는 이제 기간의 조건이 의료기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관이란 말은 제약회사는 의료기관이 아니죠. 의료기관은 의료인이 예, 의료인이 상주하고 뭐 근무를 하는 것이 의료기관이기 그럼 때문에 병원 일을 말하는 것이나요? 예, 병원입니다. 병원도 뭐 보통 종합병원급 이상을 칭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약 효과 동일하다는 생동성 시험을 병원에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아무리 우리가 안전한 위험의 부담은 좀 생동성 시험은 없는데 입증이 된 거를 동등성을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검증의 효과가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하지는 않더라도 사람이 인체가 다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응급 사태라든지 비상 사태 예기치 못한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대처할 수 있는 기관이 의료기관이죠. 의료인들이 많이 상주를 하고 있으니까. 약을 만들어서 약물에 대한 학적인 검사는 제약회사나 이런 이 제약기관에 살 수는 있는데 네네. 이 약을 사람의 몸에 투여해서 생물학적 상태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해야 된다. 네. 그 말씀 인정합니다. 혹시라도 네. 건강한 사람이 와서 네. 또 이 부작용이 생기면 안 되니까 비상 사태를 네.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가지고 혹시 부작용이 있었던 사례가 있나요? 저희가 지금 식약처 식품안전처에서 이렇게 보고를 한 예를 보면 지금까지 생동성 시험에서 뭐 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든지 위급한 그런 케이스는 지금 없는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 몸이 많이 아픈 분이 혹시 또 생동성 하다 혹시 위험 사고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생동성 시험은 근데 기본 이제 맨 처음에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대상을 내가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적격하지 않은지를 이렇게 기준을 해야 되는 여기에 이제 기존에 약을 드시고 있으면 안 됩니다. 기존에 약을 질병이 있거나 질병이 있거나. 약을 드시면 안 돼서 사실은 우리가 중장년층이 되면 대부분 약을 드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나이를 이제 제한하기로 50대 미만. 50세 미만. 뭐 그리고 이제 한 또 19세 성인이 되고. 저는 안 되겠네요. 원장님은 건강은 하시지만 아마 나이에서 안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중고등학생도 안 되겠다, 그죠? 고등학생들은 아직 미성년자는 성인이 되어야 본인들의 의사 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정확하게 나이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나이는 이제 법적으로는 19세에서 50세로 한정하고 50세.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생동성 시험을 하기 위해서 이런 또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안전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말에 대해서는. 예, 일단은요, 생동성 시험이라는 건 오리지널 약과 제네릭 의약품의 비교 시험이기 때문에 이미 시판되고 있는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안정성과 유효성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상황이고, 그거에 대한 제네릭 의약품과 동등성을 입증하는 거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하다. 네. 예, 안심해도 되겠습니다. 네, 네. 그 대신에
검사하기 전에 반드시 신체 검사를 해서 건강한 몸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난 뒤에 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 그리고 사고는 아직까지 한 명도 없다. 그만큼 안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대중교통 지나가면은 또 인터넷 SNS에서 현수막에 단기 고수익 꿀알바 말부터 있거든요. 그 청년이라든 이런 분들이 알바를 하러 가기도 하는데 편하면서 고수익이다. 정말 안전한가? 알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이제 지하철 타고 가다 보면 그런 게 많이 보이는데 보통 지금 대학생들이 사실은 많이 하면 청년들, 그러니까 학생들이 많이 합니다. 대학생들이 많이 하는 대학생들이 거죠. 많이 하시는데 이제 대학생들이 하는 알바에 비해서는 수익이 훨씬 이제 고수익은 맞습니다. 이제 대신 이제 단서 조항이 많았죠. 아까 건강해야 되고 이런 조건만 맞추시면 병원에 이제 그 대상이 되실 수가 있는데 하시게 되면 보통 한 2박 3일 정도에서 한 두 번 정도 뭐 방문을 외래로 하시게 되면 한 100만 원. 100만 원. 네, 서로 하려고 하게 돼요. 100만 원 받으면. 네, 그 아무나 할 수는 없습니다. 다 하고 싶다고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자를 수도 있습니다. 네. 건강하지 않으니까. 네. 할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예. 그럼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많이 하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이게 기간이 입원 기간이라는 게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을 투여하고 저희가 의료진이나 이런 분들 계속 지켜봐야 되니까 병원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1박 2일 뭐 2박 3일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주말이나 아니면 방학 때 조금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박 2일을 검사를 해서 두 번을 하면은 100만 원입니다. 네. 근데 1박 2일만 하는 검사가 가능하면 하루 안 그러면은 또 일주일 이게 약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임상 시험을 실시하게 되면 진행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제약회사에서 시험 계획서를 식품안전처에 제출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는 허가를 받고 옵니다. 그거에 따라서 임상시험센터는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1박 2일을 하라고 되어 있으면 그 정도에서 하는 거고요. 약품에 따라서 또 뭐 4박 5일이 있다. 이러면 이제 금액도 40은 올라갈 거고요. 입원 기간도 조금 늘어나고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꿀 알파를 하면은 횟수가 많아지고 네. 그럼 횟수가 많아질수록 또 입원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액은 많아집니다. 많아지겠네요. 예. 경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좀 인기가 있고 아마 이제 신청을 해서 좀 탈락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근데 네. 피를 많이 뽑히잖아요, 그죠? 네. 예. 근데 우리가 헌혈차례 가면 또 피를 많이 뽑히듯이 또 근데 이제 헌혈차에 가서 피를 뽑으면 저희가 보통 400cc, 400ml를 뽑거든요, 한꺼번에. 400cc면은 콜라 한 캔이 얼마죠? 콜라 작은 거 500ml짜리, 500짜리 있지 않습니까? 작은 콜라. 그거 뭐 정도던데. 콜라 될수 있어요. 한 병 뽑는 거네요. 그 헌혈하면은 네네네. 근데 이제 임상 시험하면서 제어하는 건 한꺼번에 그렇게 뽑지는 않고요. 검사에 필요한 양만큼 이제 횟수대로 뽑아서 또 검사하고 약 투여하고 나서 뽑고 또 2회 투여하고 뽑고 뭐 일주일 뒤에 다시 와서 뽑고 이로써 이제 횟수가 조금 늘어나서 총량이 이제 조금 늘어나는 거지 한 번 뽑을 때 많은 약을 헌혈처럼 뽑지는 않습니다. 많이 뽑지는 않고 자주 뽑는다. 예. 바늘을 많이 찔러야 되겠네. 이제 그래서 그 불편함을 이제 덜어주기 위해서 그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라인을 미리 확보해 놓고 예, 그냥 뽑기만 합니다. 여러 번. 그러면은 네. 혈액을 채취하는 라인 튜브를 네, 넣어놓고 네, 주사 바늘 네. 필요할 땐 뽑으니까 예. 한 번만 아프면 되겠네요. 네네네. 그러면은 꿀 알바 많네, 그죠? 할 때마다 찌르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주사 공포증이 다 있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들, 대학생들이 알바로서 많이 하고 있다. 그러면 그 혈액을 채취해서 그러면은 그 혈액에 남아 있는 네, 아까 약물의 농도나 농도를 보는 것이죠. 그죠? 네. 근데 사실 모든 국민들 걱정이 많은 것은 고혈압 약이 아니고 고혈압 치료제죠, 그죠? 고혈압 치료제 약을 먹어서 테스트를 했다. 내 혈압이 정상인데 고혈압 약을 먹어서 혈압이 확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하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박사님? 저로서는 우리 인체가 항상성이라는 게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성. 예를 들어서 이제 해열 진통제를 먹었습니다. 제가 열도 안 나는데
해열 진통제를 먹었다 해서 제가 열이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아. 이 인체가 필요한 항상성은 항상 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고혈압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내가 혈압은 정상적인데 이걸 먹었다 해서 금방 확 떨어져서 저혈압이 된다든지 이런 거는 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항상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정상의 상태에서 네. 혈압을 떨구는 약을 먹더라도 네네. 너희 정상 상태에서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 네. 그게 항상성이다. 네네. 그게 안전하다. 네. 그죠? 네. 그렇지만 그래도 더욱 건강한 사람한테 사니까 더 안전하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검사를 할 때 첫 번째는 오리지널 약과 그리고 카피약을 테스트하잖아요. 네네. 그럼 한 번 더 하잖아요. 네네. 두 번째는 다시 바뀝니까? 그대로 합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보통 신청을 하시면 대상을 뭐 분류를 두 군으로 나눕니다. 한꺼번에 두 군으로 나눠서 하나는 대상 시험약, 하나는 대조약 이렇게 해서 같이 복용을 시키고 같은 시간에 체열을 하시고요. 딱 일주일 하루 하고 퇴원하셨다가 다음 일주일 뒤에 다시 오셨을 때는 거꾸로 이제 교차한 거죠. 예, 교차해서 다시 시험자였던 분이 이제는 비교약을 먹게 되시고 이렇게 약간 크로스해서 약을 복용하시고 다시 체크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은 1분인 사람은 처음 할 때는 A약을 먹어보고 오리지널 네네. 먹어보고 오리지널 맞습니다. A. 다음에는 B약을 먹어보고 B약을 네. 먹고 예. 제네릭이죠. 그러다 2주 뒤에는 다시 B약이 바꿔서 A약을 먹고 예. 그러면 공정한 평가가 네네. 네. 공정, 예.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건강하니까 네네. 저 사람 특별히 반응이 나타나기도 하고 네네. 어떤 네. 사람 반응이 안 나타나기도 하는데 확률적으로 네. 그렇죠. 피해버린 거네요. 예. 통계학적으로는 이거. 통계학적인 네. 안전성을 만든다. 네. 그럼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생동성 시험, 정말 이 지금 핫 이슈로 되면서 지금 제약업계에 굉장히 핫 이슈가 되면서 동등성 시험을 하지 않으면은 제약업계가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 예측을 하고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생동성 시험 다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하는 그런 우리 약물들을 갖다가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경비도 많이 들어가고 이래서 이제 제네릭 제품들을 복제약을 많이 사용했는데 이제 올 9월달 이후부터는 해가지고 생동성 실험 제품을 갖다가 선호를 합니다. 또 그다음에 예약가도 받을 때 오리지널 제품의 그 제네릭과 차이점이 또 많이 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약회사들이 또 흐름을 봤을 때 생동성 실험을 거치지 않는 제품들 아마 도태되지 않을까. 그래서 각 지역에서도 가장 긴장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생동성 시험을 거쳐야 약을 팔 수 있다, 못 판다. 어떻습니까? 팔고 안 팔고 그거는 간질 아닌데 우리 소비자들이라든가 환자들이라든가 또 의사 선생님들 처방할 때 약의 그 문헌을 보면은 생동 시험 거친 제품과 생동과 그다음에 약통 제품 거친 그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약국에 갔을 때 약을 처방받을 때 약사님도 쉽게 분류된 부분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누구나 다 조금 더 약통성이 아닌 생동성 실험 거친 제품들을 갖다 더 안전하기 때문에 이 약들을 선호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 생동성 시험을 거치지 않는 약, 예. 그 제약회사에서 계속 만들 수는 있잖아요. 못 만듭니까? 만들고 팔 수는 있는데 똑같은 지역의 약값이 한 15% 이상 다운되니까 이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약값이 100원이었다 하면은 예. 생동성 시험을 거치지 않으면은 15%성 해가지고 85원이 되면 그만이에요. 예예. 그게 해가 갈수록 자꾸 또 약가가 떨어지면서 약의 품비를 더 향상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생동성 점점 시험이. 약값이 떨어지는데 예. 그런데 생동성 시험을 거치더라도 모든 약을 생동성 시험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제네릭 약, 예. 카페가 만들 때 오리지널 약이 하나 있으면은 예. 몇 개까지만 허용한다. 1 플러스 3. 예예. 네, 설명 좀 해주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전에는 각 제약회사들이 제품 하나를 갖다가 생동 실험할 때 비용이 비싸고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한 5개 내지 6개 제약회사를 합동해서 이렇게 실험 결과를 받아가지고 또 같이 분배해 팔고 이랬는데 앞으로는 그게 이제 허용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전에는 어떤 모 제약회사가 만든 생산된 그 오리지널 약이 한 20개 이상까지도
카피약이 나와서 있었거든요. 예. 그 약을 만드는 회사는 한 군데 회사이고 예. 여러 군데 회사들은 이름만 바꿔서 똑같은 약인데 예. 카피약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근데 카피약이나 오리지널 약이나 똑같은 회사에서 만든 똑같은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름만 다르다 뿐이지.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생물학적 동등성을 거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다 똑같은 제약에서 똑같이 만든 약인데. 이제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제약에서 지금까지 만들어 가지고 여러 제약회사가 분산해서 팔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위수탁 생산이라고 합니다.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이 한 제약회사에 한 2개 내지 제약회사부터 해가지고 총괄의 세 제약에서 팔 수 있게끔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세계 제약회사만 판다면 네 번째 제약회사는 팔 수 없는 겁니까? 팔 수는 있겠죠. 근데 그 가격적인 메리트가 조금 낮아지는 그 수가 가격이 있죠. 15% 낮아진다고 네. 하는데 한 5번째는 어떻습니까? 가격이 자꾸 떨어지게 이제 나중에는 5번에 내려가기 때문에 생산할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5번째도 거기서 85%에서 또 15% 또 떨어지고 예. 6번째는 또 그곳에서 또 15% 떨어지고 네. 한 10번 내려가면 빵이 되겠네요. 그러되면 제약회사가 생산을 아무런 그 이익 가치가 추구가 안 되기 때문에 네. 만들 이유가 없는 의미가 것이죠.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 전에는 한 제약회사에서 만든 오리지널 약이 20, 30, 40곳까지도 제네릭 카피약을 만드는데 예. 지금은 1더하기 3에서 네. 3곳만 만들 수 있다. 네네. 네 곳 만들면은 약값이 15% 떨어지니까 경쟁력이 네. 없다 그 말이네. 그죠? 네. 예. 그러면 국가에서 왜 그렇게 했을까요?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제약회사 인구 대비 너무나 많다 보니까 좀 양질의 약을 국민에게 하기 위해서 하지 않겠나 여러 질의 서비스 높이기 위해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잘하는 제약회사는 잘하게 해주고 예. 카피약만 파는 제약회사는 도태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각 제약회사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긴장을 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상위 제약회사만 살아남지 않냐라는 이런 위기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약회사가 줄어들면은 국민들은 손해보지 않습니까? 제약회사가 경쟁을 많이 해서 가격을 낮춰주면 좋은데 근데 어느 정도의 이제 좀 그게 데드라인이 있어야지만 하지 이게 무작정 이렇게 서로 가격 경쟁을 하다 보면은 서로 상생이 아니라 출력 경쟁을 네. 막고 건전한 경쟁을 만들어서 네. 대한민국 제약업계의 발전을 네. 만들기 위해서 네. 1더하기 3이라는 제한을 두고 네. 카피약도 제한을 시켜서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약을 많이 개발해야 되겠네 그럽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신약 개발이 우선인데 이거는 우리나라는 아주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또 그런 자본이 적다 보니까 이 카피약에 이저 제네릭에 너무나 올인하는 그런 중소 제약사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예, 그래서 그게 좀 우리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의 보건약 정책은 새로운 약을 많이 만들어라. 그런 면을 통해서 생동성 시험을 또 반드시 해서 약효의 안전성을 확보하라. 예, 그렇죠. 그리고 네. 카피 제약회사들은 자구 노력을 해서 네. 발전하도록 그렇죠. 하고 예. 자동 도태되거나 네. 발전하거나 네, 어떻게 보면은 국민을 위해서는 좋은 정책이네, 그죠? 그렇죠. 예. 근데 일부 경쟁력 없는 제약회사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올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그게 벌써 7, 8년 전부터 그런 의기의식을 많이 가지고 지금까지 요격을 주면서 쭉 이렇게 제약회사 준비하게끔 그렇게 정부에서 해왔는데 이번 9월 달부터 이제 그 실행이 되면서 생도수 실험 끝이지 않는 제품들은 15% 약값이 좀 다운돼가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생동성 시험이 의무사항이죠, 그러니까 네, 그 시판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생동성 시험 그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그게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해야만 합니다. 꼭 해야 되고. 네. 그런데 생동성 시험을 다 하는 것이 새로운 신약만 생동성 시험을 합니까? 안 그러면 기존의 약도 모두가 생동성 시험 다 해야 되는가요? 어떻습니까? 국가에서 요구하는 거는 이제 우선적으로 약동수 실험에 한 것보다는 생동수 실험 거친 것이 더 확실하기 때문에 오리지널 제품이 가장 더 근접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뭐 보건복지사에서 그렇게 다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생동 실험을 반대로 앞으로는 다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기존에 허가받은 제약회사들 있잖아요. 그 약품에 대해서 예, 그분들도 다 생동성 시험을 거쳐서 1 더하기 3이 되는지 예. 아무튼 그분들 1 더하기 19, 20이 되는 것인지 그게 이제 어떤가요? 예, 그게 이제 우선적으로 그게 오리지널 제품에 그 유효기간 지났을 때 제네릭 제품들이 이제 투입이 되는데 전에는 그 약가가 이제 사다리식으로 먼저 허가를 내가지고 먼저 신청한 사람들이 오리지널 제품의 가격에 90%씩 받고 이렇게 그 밑으로 순서대로 쭉쭉 네. 떨어졌는데 지금은 이제 또 다른 그 생동 실험을 거쳐야 약에 대한 더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약 제품들이 이제는 생동성 시험을 거쳐야 1 더하기 3, 그 제약회사만 또 허용이 된다는 그런 커리큘럼 속에서 생동성 시험이 반드시 필요한 곳인데 어떻게 보면 생동성 시험하는 곳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가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약회사들이 더 부담이 가중이 되지 않은가,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중소 제약회사들이 위기감을 느낀다는 이유가 그런 데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제품 하나당 전에는 한 10개월 내지 1년 걸리면서 병원에 의뢰했을 때 그 기간이 10개월에 1년 하면서 한 1억 석 이럴 때 지금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2억 5천 3억까지 지불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약품 한 개를 생동성 시험을 거치는데 예, 1억에서 2억에서 2억 5천. 예, 그러면 생동성 시험을 하는 것이 1 더하기 3이잖아요. 오리지널 1 하면은 예, 예. 세 개의 제약회사가 또 생동 시험을 다 따로따로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세 개까지는 공동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고 개는 공동으로 해서 나누어 예, 낸다. 예, 예, 그렇죠. 참 제약업계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사실은 어려운 상황에 봉착돼 있고 이 생동성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제약업계의 발전을 많이 기대할 수 있고 더 약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그 생동성 시험 최경 실장님은 생동성 시험을 하는 부분들로서 사명감을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건복지부도 계속 이제 생동성 시험을 해라라고 얘기하는 게 나라 적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의료계 뭐 제약뿐만이 아니라 의료기기, 뭐 시약 이런 거 전체가 다 사실 외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고 우리가 워런티를 다 주고 이렇게 사용을 하니까 나라에서는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도 오리지널 제약을 좀 만들고 그래서 제약회사들도 경쟁력을 좀 키우고 그래서 또 그 품질도 좀 높여가고 요러자고 하는 목적이 국가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목적에 이제 또 저희가 일조를 해야 되는 부분으로서 사명감은 당연히 갖고는 있습니다. 한번 의학 바이오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생동성 시험이 하나의 새로운 발전에 대한 매개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생동성 시험이 앞으로 대한민국 의학 발전에 큰 역할을 미래에는 하였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하실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일단 그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뭐 실험이어서 조금 뭐 부담스러워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저희가 이제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는 않고 이게 위험하고 옛날에 뭐 인체를 실험하는 실험과 시험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실험이 아니라 검증된 거를 그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이라서 안전하구나라는 개념을 갖고 이런 그 사업들이 진행이 되면 좀 많이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도 이제 이 제네릭 제품들을 안전하게 처방을 받고 환자들이 먹고 이렇게 안심을 했는데 이제 생동 실험을 거친 제품을 하거든 더 플러스 알파로 안전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는 많은 제약회사들이 신약 개발에 조금 매진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네릭 의약품도 마찬가지로 많은 제네릭 의약품이 나옴으로 해서 소비자인 환자들이 그 선택권이 좀 넓어지고, 그 다음에 그 가격도 인하됨으로 인해 가지고 가게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세 분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이
생동성 시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의료계의 그리고 제약계의 불필요한 다래끼 다 해결해보는 시간. 오늘은 어디서 들어는 봤는데 생동성 시험 많이 생소합니다만은 생동성 시험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깊은 이야기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제약계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조언이 나왔습니다.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품질을 평가하고 심사할 수 있게 하는 생동성 시험, 누군가에겐 생명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제약계의 미래는 생동성 시험을 통해서 대한민국 의료, 제약, 많은 바이오계의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